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가정주부로 산 지가 5년 넘어가는 40초반의 여성입니다. 손은 하도 설거지를 해댄 바람에 물어터진 게 오래되었고, 올해 3살밖에 안 된 딸이랑 돌이 막 지난 아들을 키우느라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살아서 허리도 말썽인 지 오래예요. 굳이 아픈 곳을 따져보자면 손목부터 시작해서 목덜미까지 말해야 하는 부위가 한둘이 아닌 지경이고, 온몸 전체가 종합병원 하나는 달고 사는 중이랍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 저보며 웃어주는 그 맛에 이 모든 수고로움을 참고 사는 중이었네요. 지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껏 가정주부로 살며 울컥하고 또 마음 다칠 일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존재인데 왜 울컥할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던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저를 참 자존심 상하게 할 때가 많았죠. 나는 내 기준에서 만족스럽다 여기며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억울하지 않냐는 말, 1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인다며 딱히 하는 시선들, 모든 게 제 자존감까지 망쳐버리기에 충분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 하는 말에 동조를 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질 않는 남편을 볼 때면 지금껏 내가 헛살았구나 싶은 확신이 들어서 쥐구멍에라도 숨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희 남편은 말을 참 모질게 해요. 연애 때는 사랑한다는 간지러운 말도 정말 자주 뱉어내는 사람이었고 세상 다정해서 이런 사람은 또 만나기 힘들겠구나 싶었는데요.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그런지 함께 산 지 10년도 안 되었는데 수십 년을 산 사람 마냥 저를 귀찮다 대하더라고요. 기분을 존중해주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도 제 길을 살려주기는커녕 주변 사람들과 함께 놀림감이라도 발견한 듯 미운 말을 골라서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불만을 표현하는 건 혼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잘 아껴 쓰지 않는 바람에 자신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화가 치솟더군요. 저 아기 낳기 전까지는 대기업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았고 남편보다 사회에선 인정을 받으며 살던 저였어요. 그런 저를 애도 낳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라고 종용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었고요. 그땐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밖에서 여자가 더 일을 잘해오면 남자가 길을 못 펴고 산다는 시어머니의 불만 가득한 표정을 보면서 마냥 무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 큰 맘을 먹고 일을 휴직했어요. 휴직을 했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엄격결에 일을 아예 그만두게 되었던 거고요. 여자는 남편을 내조만 하고 살아야 가정이 일궈지는 거라는 말을 참 자주 하시던 바람에 그게 또 맞는 건 줄 알고는 무식하게 제 일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에야 와서 후회를 해봤자 소용없는 걸 잘 알지만 그땐 시어머니나 남편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길 바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네요. 남편도 자기 혼자 충분히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다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백수가 된 저를 환영해 줬고요. 하지만 그런 실언을 믿은 제가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느끼는 중입니다. 남편의 태도가 갈수록 개판이 되어갔거든요. 처음엔 좋았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태교하면서 조강지자가 된 기분이 드니까 지금껏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 같아서 신선하더라고요. 집에서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찾아서 해주고 아침마다 아침 차려줘 옷 따려줘 가면서 애지중지 내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도 하나씩 낳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가정주부란 이유만으로 육아에는 전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얘는 같이 낳았고 우리 공용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양말만 벗어놓은 채 쇼파로 직행을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하고 밥을 차리면서 애를 보느라 몸이 2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남편은 그렇게 숨도 못 쉰 채로 우는 애를 달래며 바쁘게 부엌일을 바쁘게 보는 저를 보며 딱 한마디만 하곤 했습니다. TV 소리 안 들리잖아 라고 말이죠. 빨리 애를 달래서 TV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라는 은연중의 압박이었죠.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도 애를 한번 봐줄 법도 한데 평일 동안 피곤했던 걸 싹 풀어야 한다면서 혼자 사우나를 다녀오기도 하고
하다 시댁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도 애들 우는 소리에 남편이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서 남편을 동조하며 남편 혼자만 집으로 불러내선 고기를 먹이곤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옷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맡으며 혼자 자존심이고 뭐고 다 상한 채로 얘만 끌어안고선 먼 호곡만 쳐다봤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나 싶어 말이죠. 밥 한 끼를 남편 손에 못 얻어먹는 건 물론이고 청소기 한번 돌리는 꼴을 못 봤어요. 제자리에 양말을 가져다 놓으면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했을 정도로 살림은 제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며 무시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둘째를 낳고 나서 알아차렸죠. 이런 남편을 더욱 부추기는 게 바로 시어머니라는 걸 말이죠. 남편이 하루는 코시국에 이혼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이혼해서 가줘야 한다며 나가더니만 새벽 2시 가까이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가 어린 딸이랑 갓난아들을 혼자 돌보고 있던 걸 알면서도 이혼한 친구부터 챙기겠다며 나가서는 새벽에 취해 들어왔던 겁니다. 막 아이를 재우자마자 들이닥친 남편의 술주정 때문에 애가 깰까봐 노심초사를 해가며 겨우 남편을 재웠지만 막내 아이는 이미 깨서 우는 중이었고 저는 결국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며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골아떨어진 남편을 보며 막 서럽게 우는데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새벽 2시에 시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남편한테 집에 잘 들어갔냐는 확인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설마 시댁에 있다 온 건가 싶어 저도 모르게 잠금 없던 남편의 핸드폰 카톡을 열어봤는데요. 세상에 어머님이 거의 30분에 한 번꼴로 남편이랑 카톡을 주고받으셨더라고요. 이혼한 친구한테 먼저 가보라고 말한 것도 어머님이셨어요. 술 마실까라고 묻는 남편의 질문에 집에서 답답한 꼴만 보고 있느라 힘들었을 텐데 좀 마셔 라고 답장을 한 것도 어머님이셨죠.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말에는 사내 자식이 좀 늦을 수도 있지. 더 마시고 더 늦게 가서 보란듯이 네가 가장이란 걸 보여줘 라고도 말하셨더라고요. 꼭 늦어야만 가장인 게 아니고 꼭 가부장적이어만 가장인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아들한테 이상한 논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개떡같은 논리로 아들의 행동에 제약을 줘가면서 며느리인 저를 들들 볶고 있었던 거죠. 피해는 고스란히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는 저에게 왔고요. 그리고 그 후 남편의 카톡을 더욱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번엔 또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면서 남편한테 가부장이 되어라 요구를 하셨을까 싶어서 말이죠. 남편은 저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카톡에 비번 따위도 걸어놓지 않는 바람에 저는 그걸 다 읽어볼 수 있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사생활 보호도 해주지 않는 최악의 와이프였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 문자만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매일같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다 큰 성인 남자한테 문자를 하셔서는 네 와이프가 오늘은 뭘 차려줬냐? 라고 한다거나 내가 말했지?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덜 말어. 돈까지 벌어오는 내 살림까지 해야 써? 집안에서도 애들 앞에서 늘어지지 말고 가오 단단히 잡고 있어. 알았어? 라고 하며 가족들을 상대로 기싸움을 하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신 걸 확인하곤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문자의 고분이 따르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남편은 어째 갈수록 더 집안에서 아이들과 저에게 무관심해졌고요. 다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진 정말 다 괜찮았어요. 제가 버티고 있는 한 제 아이들은 제가 다 케어를 하고 제 집안일도 제가 어떻게든 청소하고 관리해가며 사람 사는 집꼴로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갈등들이 터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스스로 한계치에 다다른 건지 얼마 전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목도 더 아프고 등도 쑤신데 아이가 울면 머릿속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막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제가 제 스스로 건강이며 정신이며 다 망쳐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나머지 겁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하루를 쉬어보고자 했습니다. 긴 시간 집안에서 주부로만 살며 제대로 된 바깥빛도 못 보고 산 것 같은 불쌍한 저에게 꼴랑 딱 하루만 쉬어가는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틀 전부터 내내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친정에 다녀오고 싶으니 그날은 당신이 아이들을 집에서 봐주고 있으라며 몇 번이고 TV를 보는 남편의 귀에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들은 척도 하려고 하질 않고 도대체 갑자기 친정을 왜 가려고 하는 거냐면서 의문스럽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도 굽히지 않고 친정에 다녀올 테니 애들 좀 대신 봐달라고 했어요. 우리 자식인데 왜 내가 이런 말을 애걸복걸 해가면서 말을 해야 하나 싶어 한탄스럽기까지 했으나 그냥 말했어요. 나중에라도 남편이 말을 바꿀까 싶어 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주말이 된 날 저는 아침부터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데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요. 남편이 어딜 가냐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친정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누가 진짜로 가래? 얘들은 나 혼자 어쩌라고. 나는 말을 시전하면서 끝까지 가지 말라 불러댔어요. 그 바람에 애들은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줄 알고서 울기 시작했고 그 광경에 저는 정말 이대로는 단 한시도 살 수가 없다며 결국 반항하듯이 집을 나서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는 애들을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이대로 집에 있게 되면 제가 짖는 꼴이어서 그냥 집을 나서버렸어요. 친정에는 부모님이 보고 속상해 하실까 싶어서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요. 혼자 뭘 살 자신도 없으면서 카페를 전전해가며 몇 시간씩 핸드폰만 했어요. 막상 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되기 전이었던 6시에 집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째려보다가 혼자 기분 더럽다는 한숨 소리를 막 내가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왜 들어왔어? 그럴 거면 그냥 아예 집을 나가버리지 라고 하면서 혼부터 내기 시작하셨어요. 집안에서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무슨 대역죄라도 저지른 죄인을 보는 마냥 꼴보기 싫다고 쳐다를 보시는데 와 진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기껏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을 좀 쉬고 온 걸 가지고서 시어머니까지 내 집에 쳐들어와 이런 식의 눈초리를 주시며 구박을 하셔야 하나 싶어 말입니다. 내가 어쩌다 정말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은 건가 싶어서 가슴속에서부터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막 치솟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방 안에 들어간 남편한테 뭘 먹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짜장면을 언급했고 어머님은 혼자서 막 뭔가를 주문하시더니만 짜장면을 2개만 주문하신 거예요. 제 걸 빼놓고서는 지들끼리 밥을 먹겠다고 배달 음식을 시킨 겁니다. 졸지에 저는 집안 가득히 고이는 짜장면 냄새를 맡고도 한 입도 입안에 가져다 대질 못했고요. 기분이 나빠서 밥을 차려 먹으려고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애들을 챙기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혼내키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밤새도록 저희 집에 계셨고요. 애들을 돌봐주시기는커녕 남편이랑 둘이서 TV만 보며 내내 깔깔거리고 웃더니만 저녁이 되어 우리 집에서 잠까지 자겠다며 이부자리를 펴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사단이 났습니다. 같이 잠드는 줄 알았더니만 남편이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말하는 거예요. 나도 좀 쉬어야겠어. 호텔 가서 잘라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선 정말로 집을 나서는 겁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언제 또 안방으로 들어오셔서는 그래 쉴라면 네가 쉬어야지. 가서 푹 쉬다 와. 라고 하면서 남편의 외박을 조장하고 계셨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건지 두 사람은 서로 죽이 잘 맞아서는 말을 주고받더니 그 길로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자게 찍소리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제 입을 차단한 채 이부자리에 누우셨고요. 그리고 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내가 하루 종일 잠깐 쉬러 나간 그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건가 싶어서요. 와이프가 몇 년 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겠다며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서 시위를 하듯이 한밤중에 외박을 하러 집을 나서건가 싶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샜고요. 눈물을 수십 번은 쏟아냈습니다. 제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남편을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된 건지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샤워까지 말끔하게 한 자태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의 신뢰나 믿음을 잃은 지는 오래였습니다. 당장 나부터 살아야겠다 싶었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짐을 쌌어요. 남편은 제가 또 시위를 한다며 가짜는 듯 바라봤고 옆에서 시어머니도 아침이나 빨리 차리라며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며느리 밥을 얻어먹으려고만 하셨는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트렁크 안에다가 제 옷가지들을 다 챙겨놓고선 애들도 내버려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말이죠. 그날 하루 동안 남편은 소식이 없었어요. 어디에 얼마나 나가 있을 수 있는지 보자는 듯이 시어머니랑 둘 다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저녁 7시쯤까지 말이죠. 그러다 슬슬 남편이 다음날 출근하는 문제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건지 저녁 9시쯤부터 욕을 섞은 문자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들어오라면서 이 자식이 협박을 하는 것도 같더니만 문자에 화가 담겨 있었을 정도로 괴팍하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의 장단에 맞춰서 여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집에 빨리 오라 성하셨고요. 딱 보니 남편이 혼자 애보기 힘들다면서 시어머니를 부른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이대로 더 있다가 애들 돌보다 지치겠다 싶었는지 한시라도 빨리 며느리를 불러드리고자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전 집에 들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불효인 걸 알았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두 팔 벌려 자랐다고 환영해 주시길래 안겨서 대성통곡을 하곤 짐을 풀었어요. 나 혼자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나 혼자 키우게 하라는 남편이 괘씸해서 어디 한번 혼자 일도 하고 자식도 키우며 잘해보라는 마음에 핸드폰도 꺼놨고요. 그렇게 결국 저는 월요일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새도록 오매불망 저를 기다린 건지 아침에 핸드폰을 켜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처음엔 화를 내면서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 깡패스러운 말도 잘도 하더니 이 인간이 그 사이에 철이 든 건지 자기야 나 진짜 자기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소름 돋는 말을 해가며 절 집에 불러들이려 했어요. 시어머니도 끝까지 며느리 앞에서 기강을 잡아보려 하시다가 며느라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있으면 말해주고 같이 풀자 라면서 이제와 생전 보이지도 않았던 여린 모습을 보이고자 하셨죠. 그 하루 사이에 새벽에 애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라도 났던 건지 두 모자의 태도가 싹 바뀌어서는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이프가 쉬다 온 게 괘씸하다며 호텔까지 가서 외박을 하고 온 놈이 이제 와서 자기자기 하면서 빨리 애들을 보러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데 이놈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어쩜 이리 뻔뻔한가 싶어 말이죠. 그래서 저 남편이 회사를 어떻게 출근하고 있는지는 상관없고 정말 저 하나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핸드폰을 도로 꺼버렸고요. 하루 종일 또 잠수를 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희 친정에 왔더라고요. 하지만 집 앞에서 저희 부모님께 소금으로 왕창 얻어만 맞고서 쫓겨났습니다. 그러게 쉬겠다는 와이프를 왜 건드려서는 이사날을 만들었냐며 저희 아버지는 주차장까지 남편을 쫓아나가셨고요. 그 사이 어머님은 게으른 남편을 대신해서 독박 육아를 하시느라 죽겠던지 꾸준히 저한테 며느라 가라며 문자를 해오셨어요. 글쎄 저 좋아하는 비빔국수까지 시켜놨으니 요리할 필요도 없단 말까지 하며 저를 집으로 불러내려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자기 몸고생하지 않으려고 염치채면 불구하고 말하는 꼬락서니들이 아주 남편이나 시모나 둘 다 똑같았습니다. 도찌깨찐스러운 두 사람 모습에 왜 내가 이딴 사람들하고 가족으로 얽혀있나 싶어 새삼 쪽도 팔렸고요. 그러다 결국 저는 일주일 가까이 저희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애들은 남편이 출근해야 한다며 시어머니를 집에 묶어두다시피 하며 둔 바람에 꼼짝없이 어머님의 몫이 되었고요. 남편이 퇴근하며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난리를 또 피운 건지 남편이 그제서야 또 육아를 분담해가며 아주 둘이서 꽁트를 찍었다고 해요. 한번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남편이랑 난리를 피우는 걸 저희 아이 친구 엄마가 목격하고선 알려주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쯤 남편이 혼자 친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먼저 말이죠. 와이프를 챙기고 살지 못해 잘못했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애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큰일이 나겠다며 두 손 모아 싹싹 비는데
엄마가 뒤돌아선 저를 보며 조용히 활짝 웃으시네요. 버르장머리 없는 사이가 비는 모습이 속 시원해 죽겠다며 말이죠. 그리고 전 무릎을 꿇은 남편의 모습에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꼴을 지켜봤어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잠옷을 비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려고 말이죠. 제가 그냥 멀뚱히 바라만 보니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던지 움찔하다가도 이대로 가다가 이혼도 하고 자기가 꼼짝없이 애들을 떠먹겠다 싶었던지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빈다 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며 대성통곡을 하던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을 만큼 남편도 서러워 죽겠다며 제 앞에서 막 울어댔어요.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의 사과를 한번 받아주기로 했네요. 결혼하고 이렇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디 한번 얼마나 가나 싶어서 확인차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니 애들은 엄마 왔다고 좋아를 하고 시어머니는 그 뒤에서 녹초가 되어서는 동공에 초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마지막까지 제 비를 마치고 떠나야겠다 싶었는지 가서 샤워부터 하고 옷 편한 걸로 갈아입고 와. 그때까지는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유시간을 주셨네요. 보통 같으면 빨리 애들 보라고 소리부터 질렀을 양반이 이제 와서 고분고분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 그런 어머님 말씀에 알겠다고만 대답을 하고 내 집에서 욕조에 물 틀어놓고 샤워도 했고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그제서야 애들이랑 좀 놀아주다가 같이 아이들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라도 나 혼자 육아에 책임을 물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갈 거라는 말과 함께 친정으로 가져갔던 제 트렁크는 아직 풀지 않은 채 현관 앞에 놔뒀어요. 그걸 보며 남편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요즘 저희 남편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차마 트렁크를 풀라는 말은 못한 채 저 트렁크를 가지고 와이프가 또 사라질까 싶은지 자기야 뭐 필요한 거 있어? 라는 식의 질문을 해가며 절 도와주겠다 나서네요. 퇴근하고 나서도 육아를 돕겠다고 나서고 주말에는 자진해서 육아를 동수하겠다고 나서고요. 당분간은 남편하는 꼬라지를 지켜볼 생각이에요. 나랑 이혼을 하면 지가 더 손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지가 제대로 파악했거든요. 어디 나가 새로운 여자를 만날 능력도 안 될 놈이 얘까지 둘이 딸린 마당에 저를 대신해서 이 애들을 키워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기는 할 수 있겠냐고요. 물 들어왔을 때 갑자기 파악파악 해가면서 남편의 구차한 육아 방식을 싹 다 바꿔줄 겁니다. 그 각오로 요즘 전 아침이면 저녁도 안 차려요. 남편 하는 짓이 예쁘지면 그때 차려주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우리 남편은 겁먹고 제가 또 집 나갈까 싶은지 군말 않고 지가 부엌을 들어가네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가출 한 방으로 우리 남편은 120도 정도 바뀌어가는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 여자예요. 보다 공정한 판단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다툼이란 걸 잘 해보고 살지 않아서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 딴에는 해결을 하겠다며 수도 써봤는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고 말이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저에게는 동갑내기 시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혼을 한 저희 남편보다도 더 오래도록 알고 지내온 사이였죠. 저희 둘 다 같은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둘 다 재학 중이던 학과가 비슷한 경영 계열이었고 시누이나 저나 한 번씩 자격증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여러 번 얼굴을 부딪혀가며 이름을 익혔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말을 나누게 된 건 취업을 하고 나서였고요. 각자 하던 자격증 공부해서 시원하게 낙방을 해버린 후 저는 저대로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취업 준비를 했었죠. 전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신 덕분에 그 당시 수험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많이 몰리는 동네에서 자취를 하며 준비를 했고요. 신혼 소식은 잠시 동안 까마득히 잊고 지냈었는데요. 대학 때 지나가며 얼굴을 배우던 그 시누이를 회사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정확히는 제가 먼저 입사를 했고 제 바로 2년 후에 시누이가 신입으로 들어왔었답니다. 회사에서도 반가워 아는 척을 하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학교가 아닌 직장이라서 그런지
다가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신우도 제 얼굴을 분명 아는 듯 하는데 적당한 거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듯 보였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래이고 같은 대학을 나오기까지 했는데 먼저 2년이나 회사에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던 선배라는 사실이 편치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했기에 오지랖을 떨려고 하지 않은 채 신우이를 기다려줬고요. 하지만 결국 회사를 함께 다닌 지가 3년이 넘도록 친해지기는커녕 오다 가다가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 점점 신우이랑 친해지겠다는 마음 자체를 먹는 걸 접어버렸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 건지 저희 두 사람이 인연이 있긴 있었던지 결혼으로 얽히게 되었더라고요. 회사 선배의 소개팅을 대타로 나갔다가 제가 남편이랑 바로 눈이 맞아버렸는데요. 그 남편이 바로 신우의 오빠였던 겁니다. 회사 선배는 제 남편이 신우 오빠인 줄을 미리 알고 있었고 빠른 시간 내에 대신 나갈 대타를 샀던 바람에 저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뒤늦게야 남편이랑 교제를 시작하고서 이 사람이 신우 오빠란 사실을 알게 되곤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무려 대학 때부터 얼굴만 알고 오며 친해지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얽히게 된다고 해서 얼마나 친해질 수 있을까 싶어 벌써부터 고민이 앞섰죠. 그래도 상황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지 않겠나 싶었어요. 신우도 왠지 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오빠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이기도 했지만 저를 더 유심히 쳐다보고 눈 한 번을 마주치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어주며 반응을 해주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신우도 내심 나랑 같은 마음인 건가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서로 잘 지내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신우랑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차라리 가족이 되지 말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사이로 말이죠. 결혼식 날부터 사실 신우이가 제 성질을 건드리긴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예산에 맞게 준비한 결혼식이었거든요. 저희 신랑이 전문직 종사자여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편이었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제 결혼 자금이라면서 오래전부터 2억가량을 모아주셨던 바람에 꽤나 여유있게 식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그 돈을 몽땅 결혼식에 쏟아붓기가 너무 아까웠던 나머지 최대한 손님들께 드리는 밥과 주차 문제에만 신경을 더 쓰고서 예식장 데코레이션은 보통만 준비를 했어요. 아쉬울 건 없었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알뜰하게 저희 집 살림살이를 채우는 데 쓸 생각으로 더 들떴었고요. 하지만 신우이가 식장에 일찍 도착해서 한 바퀴를 둘러보더니만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돈이 없냐고 말이죠. 오빠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저도 자기보다 먼저 2년이나 직장 생활을 했으면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식장 데코레이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막말을 내뱉은 겁니다. 막 식을 앞뒀던 신부인 저에게 말이죠. 그 후 저는 친정에서 자금을 대주셔서 남편이랑 다 같이 합친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구입을 했었고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살림살이도 알뜰하지만 원하는 것만큼 다 채워서 예쁘게 신혼집을 차렸는데요. 저희 신혼집에 오고 나서는 이 소리를 멈추지 않았었어요. 저희 엄마가 덴마크에 여행 가셨다가 사오신 몇백만 원짜리 그릇 세트를 가지고서도 이런 거는 중고시장을 가야 사나?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보기까지 하는 신우였죠. 애초에 질문 자체가 저를 향해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었답니다. 꼭 제가 하는 것마다 없어 보인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2배로 상했었네요. 몇백만 원짜리 덴마크 그릇이라고 하니 잠깐 조금 팔려 하다가 이런 걸 왜 100만 원이나 주고 산대? 진짜 돈 쓸 줄 모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가스라이팅을 날렸죠. 이러던 신우였기에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신우이랑 친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회사 안에서야 일 때문에 각자 치이고 사느라 볼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최대한 밖에서도 만나 얽히지 않고자 했고요. 어쩌다 시댁에서 모이게 되는 날에는 최대한 남편 옆, 시부모님 옆에 붙어서 안 들어도 될 불필요한 말들을 자체 소거를 하고자 했답니다.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신우이가 어릴 적부터 말을 생각 없이 뱉어내는 바람에 집안에서도 꾸중을 여러 번 듣고 살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니 저도 그나마 기분이 나았어요. 정상이 아닌 사람은 내가 아닌 신우이란 걸 알게 되었기에 심적으로 위로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더 오래도록 신우이를 겪고 살게 되면서는 어째 단련이 되기는커녕 더욱 제 정신머리가 어두컴컴해졌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도 번개불에 콩 볶듯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시댁 자체가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저희 남편 직업이 번듯했던 바람에 남편이 직접 신우한테 결혼자금도 보태주는 등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직장 후배이고 아가씨니까 도움이 되라며 남편이랑 같이 돈을 보태줬고요. 그런데도 한마디 고맙단 인사를 안 하고 넙죽 받기만 했던 신우이는 결혼식을 아주 성의 없이 치르는 바람에 온 가족들과 친인척들의 원성을 사야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아끼려고 했던지 글쎄 결혼식장에 그날 생화 한 송이가 없더라고요. 죄다 조화로만 꽂아놓은 바람에 하객들이 꽃을 가져가려다가 식장 소유 조화인 줄 알고서는 도로 집어넣어야 하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저한테는 돈을 얼마나 아낀 거냐며 비아냥거리더니만 정작 본인 결혼식을 더 최악으로 치러낸 신우이를 보며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새삼 한 번 더 깨우쳤었죠. 내 집에 올 때마다 물건이 더 저렴해 보인다느니 돈이 없냐느니의 말들로 거슬리게 하더니 정작 본인 집은 더 쓰러져 갈 정도로 애처롭게 채워놓기만 한 걸 보며 입만 살아있는 여자라는 걸 또 한 번 깨우쳤고요. 정말 욱하겠다 싶을 만한 일들이 여럿 있었지만 다 각설하고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5살 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가진 바람에 아이들끼리는 동갑내기고요. 사사건건 아이들을 대동해서 만날 때마다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옷을 좀 예쁜 걸로 사입히라고 말이죠. 중고시장에서 또 사온 것이 아니냐는 어투로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옷 지적에 먹는 거 지적에 급기야 키가 또래보다 덜 큰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전문가 행세까지 해가며 지적을 하는데 이골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했음 저희 남편도 자기 자식이나 잘 키우자는 말을 해가면서 신우 입 좀 틀어막고자 했죠. 하지만 신우는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남편이 끄는 외제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고 또 아이한테는 늘 좋은 유모차나 좋은 옷을 입혔는데 그게 쌤통이 나는 건지 아니면 비싼 걸 비싸다고 인지를 못하는 건지 늘 한마디씩 감히 훈계를 던지곤 했어요. 제가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잘 나가서 관리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그게 질투가 나는지 언젠가부터 몸매 지적도 서슴지 않았고요. 요즘 많이 먹나 보네? 라고 하며 또 가스라이팅 비슷한 걸 하는데 듣자마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참았습니다. 신우는 회사에서 일도 잘 안 풀리는 중이었고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다니는 남편 월급 수준도 파악이 되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질투가 나서 시비를 거는 건가 보다 싶어 이해를 해주려 했거든요. 자꾸 우리 가족한테 돈 좀 써야겠다며 핀잔을 주는 것이 많이 거슬리긴 했으나 우리 가족보다 못 사는 형편인 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도 분명 한계는 있었네요. 제가 아이 학원 하나를 등록했어요. 아직 이르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를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보낼 의향도 있었고 유학을 보낼 만한 돈도 모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준비를 해볼 참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친정엄마랑 같이 학원들을 다녀보다가 괜찮은 영어학원을 알아냈어요. 다달이 가격이 80만원 정도 나가야 했지만 저희 부부 수익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어서 부담스럽게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아이 유치원에 보냈다가 바로 픽업까지 해주고는 저희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어 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학원이었어요. 아이 하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이득이 많은 학원이었죠. 영어는 덤으로 배우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신우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저희 집에 먼저 초대를 하지도 않은 상대인데 주말에 좀 쉬고 싶다면서 저희 남편한테 아이를 맡겨놓고는 한두 번씩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환영받지 못할 손님인 주제에 말이죠. 밖에서 카페라도 가서 음료 한 잔을 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저희 집을 카페 마냥 생각하곤
커피 한 잔씩 얻어 마시겠다고 찾아오는 신우였죠. 근데 그 신우가 저희 집에 왔다가 저희 아이의 새로운 영어학원 가방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바로 시작되었죠. 그놈의 가스라이팅 말이죠. 세상에 넌 참 대단해. 이전부터 느꼈지만 욕심이 장난은 아니다. 벌써 학원에 보내는 거야?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내가 장담하는데 곧 글로벌 시대 같은 건 분명 없어질 거야. 코로나만 봐도 그렇잖아. 이렇게 돈 썼다가 다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이 될 거라고. 내가 진짜 장담해. 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제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겠다는데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주제넘는 참견을 참 기분 나쁘도록 쉬지도 않고 해대더라고요. 제가 아이 유학을 보내려는 것도 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열등감에 그러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가 혼자서만 영어 학원을 가게 된 것에 쪼들림이라도 느낀 건지 그 후로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와서는 급기야 이런 말도 했어요. 나 같으면 거기 학원 말고 그 옆에 있는 이 선생 있지? 그 학원으로 보낼 거야. 그 학원이 더 비싸고 학원 커리큘럼도 좋다는데 왜 엄한 곳으로 얘를 보내서는 영어를 이상하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학원 그런 데나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되는 건데 역시 엄마가 똑똑해야 아이도 같이 똑똑한 거라니까. 라고요. 저 들으라는 식으로 회사 구내식당 안에서도 이 말을 하더니만 지나가다 마주쳐도 아이 학원 얘기, 그놈의 학원 얘기 정말 더 듣고 있자니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북돋던 신우이는 결국 저번 주에도 묻더라고요. 학원에 가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학원에서 적응 못하고 있을 거라니까? 그렇게 저렴한 곳으로는 영어를 배우게 하러 보내면 안 되는 거지. 영어 학원인데 80만 원? 돈 좀 쓰라니까 또 이런다. 진짜 돈 없는데 있는 척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또 그놈의 돈 얘기를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내가 뭘 하더라도 돈이 없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이 말투나 태도가 정말 미쳐버리게 싫었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 듯이 가스라이팅을 날려가며 비판을 하는 것도 마음에 하나 안 들었어요. 그러다 급기야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난 그 옆에 있는 학원이 관심이 가더라고. 한 달에 120만 원이면 가격도 헐이 있는 편이니 당연히 더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급기야 바로 옆에 있는 학원의 학원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저 하나를 까내려 보겠다고 그 학원에 상담 요청까지 해서는 학원비까지 알아냈던 겁니다. 자기 자식을 한 달에 120만 원 하는 학원에 보낼 능력도 안 되는 애가 저 하나 이겨보겠다며 제 앞에서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120만 원 언급할 때 심장이 벌렁거리는 건지 괜히 허공을 한번 치켜 올려보며 말을 꺼내는데 이걸 어떻게 홍군형을 내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를 쳤죠. 홧김에 우리 아이 학원 옆에 있는 학원에 갔어요. 신우 말이 정말인가 싶어 학원비를 물었더니 진짜로 12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제했습니다. 딱 한 달 다니기만 하고 신우한테 비아냥이란 비아냥은 다 들었던 그 80만 원짜리 학원은 때려치웠고요. 신우 말대로 신우가 자기라며 갈 거라고 허세란 허세는 부려가며 칭찬을 했던 바로 그 학원을 등록해버린 겁니다. 학원비가 예산보다 4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것이 좀 허탈하긴 했지만 어떠냐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전 애초에 독한 마음 먹고 이 학원으로 옮긴 만큼 이참에 신우한테 참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줄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면 이라는 말을 반복해가면서 저의 결정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돈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던 우리 신우이 나라면 이라는 말과 함께 12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낼 거라는 가스라이팅을 날려가며 허세를 부렸던 신우이 그래서 소원대로 해주기로 했네요. 등록서 한 장을 더 받아 나와서는 거기다가 신우 아이를 대신해 같이 등록 신청했습니다. 신우 사는 집도 알았고 카톡에 보면 신우가 자기 집 올 때 몇 호로 오라고 주소를 보내준 것도 있었거든요. 전화번호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제가 아는 건 다 집어넣고 남편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우가 아이를 영어학원에 같이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길래 내가 선심 좀 써서 3개월 정도 다니게 해주려 한다며 말을 했더니만 남편은 자기 여동생네까지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덥석 물고서는 등록서를 마저 채워줬어요.
그리고는 학원에 제출했더니 글쎄 학원에서 신우한테 바로 전화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대신 등록을 신청했다는 말까지 전달을 하고 말이죠. 그 바람에 신우이는 펄쩍 뛰면서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를 대신 떨며 말이죠. 이게 무슨 전화야? 내가 영어학원을 등록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주 꼬셔하면서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철만피를 깐 채로 말이죠. 어머, 자기는 120만원짜리 영어학원을 보낼 거라고 해놓고서 이제와 모른 척은 학원비까지 미리 알아놓은 거면 정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라고 말이죠.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신우의 거친 숨소리가 마구마구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졸지에 자기 애를 120만원짜리 영어학원에 보내게 생겼으니 숨이 차고도 남은 상황이었을 테죠. 하지만 저는 그 기세를 몰아서 더욱 몰아세웠어요. 이따 나 학원 가서 결제할 건데 같이 가자. 아예 퇴근하고 같이 회사 앞에서 만나. 설마 가기 싫은 건 아니지? 겨우 120만원짜리잖아. 설마 돈이 없는 건 아니지? 라고 말이죠. 그러자 우리 신우이 저한테는 돈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거나 돈 좀 쓰라고 하면서 그놈의 돈돈돈 거리는 얘기를 참 밥 먹듯이 하더니만 막상 저한테서 돈돈거리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퍽 상하다 못해 기분이 나빴는지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 돈이 없어?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잖아. 당연히 나도 우리 아이를 보내려고 한 학원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격도 알아봤지. 라고 하면서 새삼 불안한 목소리를 숨기지 못한 채 대답을 하고서 불이 났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 일부러 신우이를 낚아채 가려고 퇴근도 일찍 하고서는 회사 앞에서 죽치고 신우이의 퇴근을 기다렸죠. 주변을 살피고 빠르게 회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신우이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앞뒤 가리지도 않고 신우이를 붙잡으러 뛰어갔고 그렇게 제 손에 붙들린 신우는 학원까지 끌려가서는 무려 3개월치의 선납까지 완료를 했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등록비에 학원비 한 달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학원비 결제가 3개월치 선불이더라고요. 저야 뭐 어차피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 돈을 써도 되고 적잖게 벌어오는 제 월급에서 탕진을 해도 되고 그도 안 되면 친정 부모님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자주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써도 상관없었습니다. 무슨 카드로 쓰던지 간에 금전적으로 무리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기에 3개월 직원, 6개월 직원, 1년 직원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성금 얘기가 나올 때부터 표정이 구겨지더니만 초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는 게 느껴지면 애써 시선을 상담원께 고정하려고 애를 쓰는 듯 보이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 결제를 하는 순간 제가 신우부터 하라며 부추기며 말을 했어요. 보내고 싶어 너한테도 여기로 다니라고 그렇게나 추천했었잖아. 우리 애들 같이 다니면 서로 친구도 있고 재미나겠네. 따져보면 가격이 그리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 라고 하니 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전달하더라고요. 망설이는 것 같길래 아유 내가 대신 등록해줘서 아직도 얼떨떨한가 보네 라고 하면서 확 카드를 낚아채서는 바로 카드기에 꽂아버리니 뒤에서 순간 신우의 탄식이 들렸어요. 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내 신우는 그 소리가 탄식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듯 애써 입을 가려 끝내 카드 비밀번호까지 눌렀고요. 제 앞에서 끝까지 그놈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겠다며 마침 등록하려던 참이었는데 고마워 라고 하며 3달치 학원비를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신우랑 신우 남편이 같이 벌어오는 월급의 반 이상을 학원비로 한 번에 날려버린 순간이었죠. 신우는 벌써부터 마음 한켠에 어둠의 마왕이라도 들어앉은 듯이 얼이 빠져있는데 저는 그런 신우를 보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나를 돈 없이 아끼기만 하며 사는 사람 취급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날리더니만 진짜 돈이 모자라서 아껴가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시비를 제대로 가린 것 같아 짜릿했어요. 신우는 제 앞에서 제가 학원비로 돈 결제를 턱턱 하는 것도 두 눈으로 지켜봤고 더 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의 생활 씀씀이를 적나라히 구경도 했고요. 전문직 오빠의 덕으로 부모님 노후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텐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무슨 자기 오빠 덕에 호강하고 사는 줄로만 알고서는 사사건건 시비에 가스라이팅, 언제쯤 참교육을 시켜주나 싶어서 늘 벼르고 있었는데 돈줄 제대로 내주면서 참교육을 시킨 것 같다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도 되지 않아 신우이가 저녁에 퇴근 후 연락을 해왔어요. 낮에 회사에서 봤을 때에도 아무 말 안 하더니만 갑자기 퇴근 후 연락이 와 의아했는데 한다는 말이 글쎄 아이 학원비를 환불했다더군요. 자기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다닐 수가 없다며 환불을 이미 완료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제 아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말이죠. 환불을 한 게 쪽이 팔리는 건지 말을 자꾸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내뱉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뭐라고? 뭐? 잘 안 들려. 라고 되물어야 했을 정도로 말이죠. 웬일인지 연일 공손한 자세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아유 말 안 해도 신우가 지금 얼마나 속으로 얼굴을 화끈거려 할지를 잘 알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참고로 딱 이 말만 했어요. 그래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살아야지 라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말문이 탁 막혔는지 대꾸를 못한 채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고 저는 아이를 학원에서 데려와야 한단 말을 남기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 신우는 어디에서도 제 앞에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일부러 멀리서 저를 발견하면 숨기라도 하는 건지 회사 안에서도 도통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그렇네요. 뭐 덕분에 저는 아이도 더 좋은 학원으로 보내고 영어도 배우게 하고 신우가 건방도 못 떨게 입단속도 시키고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고요. 요새는 신우 표정이 카드 결제기 앞에서 굳어지던 순간이 자꾸 떠올라 수시로 웃음이 나온답니다. 앞으로도 또 버릇 못 고치고 건방을 떨면 이런 피부로 느껴지는 방법으로 더는 입을 나불거리지 못하게 혼내줘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